본 강의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의에 앞서 응력이란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조물의 여러가지 형태에 외부 힘이 작용하면 내부에 응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에 대해서 단면적 A만을 찾아서 단순히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응력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면 응력 상태에서 모어원을 다루게 될 것인데, 평면 응력 상태란 무엇이며 모어원을 어떻게 그리고 나머지 과제 즉 구조 요소에서 발생하는 인양 응력과 전단 응력을 모어원으로부터 어떻게 읽어내는지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를 이해하면 이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 학부생, 대학원 학생, 그리고 현업에서 구조와 재료를 다루는 직장인에게도 자기 분야에서 한층 더 자신감을 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떤 구조물이나 물체에 그림과 같이 여러가지 형태의 힘, 예를 들면 축하중, 굽힘 모먼트, 토크, 즉 돌림힘 등이 가해지면 재료 내부에 응력이 발생한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응력이 발생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응력은 점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간상의 어느 점의 좌표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을 알고 있다고 할 때 면적을 찾아서 응력을 계산하려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이 바로 고체역학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응력을 찾는 점, 즉 좌표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응력을 찾아야 할까요? 응력은 힘을 단면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제는 단면을 찾아야 합니다. 즉 응력을 알고자 하는 단면을 정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간상에서 면을 정의할 때는 법선 벡터를 써서 나타내죠. 즉 법선 벡터 n을 안다면 단면이 경사진 방향, 즉 경사각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응력을 계산하고자 하는 위치와 단면이 정의되어 있다면 이제는 그 단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과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의 값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조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값을 알아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구조물 밖에서 작용하는 큰 힘에 대하여 점의 주변에서 작용하는 작은 힘을 구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고, 이 주변 힘만을 구하는 전문 분야가 따로 있는데 이 분야를 전산역학 분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위에서 말한 주변 힘들의 값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면적 값으로 나누어 하나는 수직응력, 다른 두 개는 전단응력이라고 하면 우리 할 일은 모두 끝나는 것입니다. 이 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의 점에서 응력값은 주변에 작용하는 힘을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표현하는데, 이 주변 힘의 값이 어느 정도까지 균일하면 면적을 크게 잡아도 응력값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변 힘의 크기가 균일하지 않으면 면적을 줄여서 델타 A가 0으로 가는 극한값을 취해야 그 점에서 정확한 응력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응력은 점에서 구한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3차원 공간에서 응력의 내용을 설명했으나, 두께 방향의 치수 t가 다른 방향의 길이나 폭보다 매우 작다면 그 방향으로 전단력 하나를 무시하고 두 개의 힘만 선택해서 문제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평면 응력 상태라고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평면 응력 상태, 즉 외부 힘이 작용할 때 임의 점에서 발생하는 두 개의 힘, 하나는 수직력, 다른 하나는 길이 방향으로 나타나는 전단력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3차원 문제와 같이 주변 힘의 값이 어느 정도까지 균일하면 면적을 크게 잡아도 응력값은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 주변 힘의 크기가 균일하지 않으면 면적을 줄여서 델타 A가 0으로 가는 극한값을 취해야 그 점에서 정확한 응력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가 응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변 하중이 균일하거나 아니면 단면이 아주 작은 미소 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응력은 이와 같은 원의 그래프로부터 기하학적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 원은 요소에 작용하는 하중의 종류와 그 크기에 따라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평면 응력 상태의 구조 요소에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X축 방향으로 인장력 Fx만 작용하는 경우, 그리고 X축 Y축 방향으로 인장력 Fx와 Fy가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그리고 인장력 Fx, Fy에 더하여 전단력 Fxy가 작용하는 경우에 구조 요소 내부에서 응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씩 따지기에 앞서 각각의 하중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모어원이 어떤 형태인지를 먼저 보고 가는 것도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단축 하중인 경우를 보면 모어원은 아래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은 시그마 x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축방향 하중 fx와 시그마 x가 상관이 있다고 하면 그래프는 축 하중 fx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시그마 x와 시그마 y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축방향 하중 fy가 시그마 y와 상관이 있다고 하면 결국은 구조 요소에 작용하는 힘 fx와 fy에 의해서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에서도 원의 크기와 위치는 시그마 x, 시그마 y, 그리고 타우 xy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앞에서 설명한 논리로 fx, fy, 그리고 fxy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fxy는 원의 반경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세 개의 그래프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외부 힘이 달라짐에 따라 원의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즉, 맨 오른쪽 그래프에서 타우 xy가 0인 경우는 가운데 모델과 같아지는데, 이때는 시그마 x, 시그마 y가 원주상에 위치하면서 원의 반경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가운데 그림에서 시그마 y가 0이 되는 경우는 맨 왼쪽 그림이 되는데, 원의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면서 원의 반경도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정보들을 알 수가 있지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연습 문제를 통해 원의 방정식이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를 나타내는 문제인데요. 이 구조 요소는 폭이 12, 길이가 100, 그리고 두께가 2mm인 직사각형 평판에 X축 방향으로 200N의 힘이 작용할 때 점 P에서 수평축과 이루는 각이 30도인 경사면에서 발생하는 인장응력과 전단응력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풀이에 앞서 문제를 해석해보면 응력을 구하고자 하는 점 P와 경사각이 일단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점 P에서 정의된 경사 단면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구하기 위하여 단면에 수직인 인장력 FT와 단면에 수평인 전단력 FS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FT는 FX에 대하여 코사인 세타 성분인 것이고, FS는 FX에 대하여 사인 세타 성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경사 단면의 면적 A는 수직 단면 AX를 코사인 세타로 나눈 값으로 쓸 수가 있으므로 이와 같고, 외부 힘 FX가 단면 AX에 균일하게 작용하므로 경사면에서 작용하는 스몰 ft와 스몰 fs도 균일할 것이고, 따라서 발생 응력도 경사면에서 균일하다고 볼 수가
있으므로 인자응력 시그마 t와 전달응력 타우 s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자응력 시그마 t는 a분의 ft라는 식의 앞에서 구한 값들을 대입하여 6.26MPa를 얻을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전달응력 타우 s는 마이너스 3.60MPa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단축 가정을 받을 때 모어원을 작도해 보겠습니다. 상기의 디귿에서 시그마 t와 타우 s에 관한 식을 변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fx는 시그마 x 곱하기 ax이므로 구하는 응력은 각각 이와 같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식들을 삼각함수 백악공식을 써서 다시 변형하면 아래와 같이 식 1과 2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상기 두 개의 식 양변을 제곱하여 더하면 다음과 같은 원의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2분의 시그마 x, 0이고 반지름이 2분의 시그마 x가 되며 미지의 변수는 시그마 t와 타우 s가 되겠습니다. 이 방정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원을 결정하는 요소는 구조에 가하는 힘 또는 대체 응력 시그마 x 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구하고자 하는 각도 세타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응력의 위치를 찍은 다음에 그 점의 좌표 시그마 t와 타우 s를 기하학적으로 읽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원의 중심과 반경은 각각 이와 같으므로 인자응력 시그마 t는 c 플러스 r 코사인 2세타로부터 6.26MPa를 얻을 수 있고, 이 값은 앞서 계산된 값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달응력 타우 s는 마이너스 r 사인 2세타로부터 마이너스 3.60MPa를 얻을 수 있고, 이 값도 앞서 구한 값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예시를 나타내는 문제인데요. 이 구조 요소는 폭이 5, 길이가 8.06, 그리고 두께가 2mm인 직사각형 평판에 X축 방향으로 200N, Y축 방향으로 40N의 힘이 작용할 때 점 P에서 수평축과 이루는 각이 60도인 경사면에서 발생하는 인장응력과 전달응력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서도 응력을 구하고자 하는 점 P와 경사각이 일단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점 P에서 정의된 경사 단면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단면의 수직인 인장력 FT와 단면의 수평인 전단력 FS를 계산하면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FT는 외력 FX의 코사인 성분과 외력 FY의 사인 성분을 더한 것이고, FS는 외력 FX 방향이 반대이므로 마이너스 FX와 사인 성분을 곱한 값과 FY의 코사인 성분을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사 단면의 면적 A는 수직 단면 AX를 코사인 세타로 나눈 값으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고, 이 값은 AY를 사인 세타로 나눈 값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힘 FX, FY가 문제에서 단면에 균일하게 작용한다고 했으므로 경사 단면에서 발생하는 응력도 균일하다고 볼 수 있고, 그 값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인장응력 시그마 t는 a분의 ft라는 식의 앞에서 구한 값들을 대입하여 6.7MPa를 얻을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전달응력 타우 s는 마이너스 7.7MPa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축 가정을 받을 때 모어원을 작도해 보겠습니다. 상기의 디귿에서 시그마 t와 타우 s에 관한 식을 변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fx는 시그마 x ax, fy는 시그마 y ay라고 했으므로 구하는 응력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들을 삼각함수 배각 공식을 써서 다시 한번 변형을 하면 아래와 같이 식 1과 식 2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상기 두 개의 식 양변을 제곱해서 각각 더하면 다음과 같은 원호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원호 방정식은 중심이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제로이고 반지름이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가 되며 미지의 변수는 시그마 t와 타우 s가 되겠습니다. 이 방정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원을 결정하는 요소는 구조에 가하는 힘 fx하고 fy 또는 이에 대응하는 대체 응력 시그마 x, 시그마 y 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응력을 구하고자 하는 각도 세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원주상에 구하고자 하는 응력의 위치를 찍을 수가 있고 그 점의 좌표 시그마 t 타우 s를 도형으로부터 기하학적으로 읽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원호 중심과 반경은 각각 이와 같으므로 인자응력 시그마 t는 c 플러스 r 코사인 2세타로부터 6.8 메가파스칼을 얻을 수가 있고 이 값은 앞서 응력 계산 법칙으로 구한 값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전달 응력 타우 s는 마이너스 r 사인 2세타로부터 마이너스 7.6 메가파스칼이 됨을 얻을 수가 있고 이 값도 앞서 구한 값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예시를 나타내는 문제인데요. 이 구조 요소는 폭이 10, 길이가 10, 그리고 두께가 2mm인 정사각형 평판에 X축 방향으로 200N, Y축 방향으로 100N, 그리고 XY 방향으로 전단력 120N이 작용할 때 점 P에서 수평축과 이루는 각이 45도인 경사면에서 발생하는 인장응력과 전단응력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응력을 구하고자 하는 점 P와 경사각이 일단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점 P에서 정의된 경사 단면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구하기 위하여 단면의 수직인 인장력 FT와 단면의 수평인 전단력 FS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FT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 FX와 FY, FXY의 각각의 성분을 더한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FS라고 하는 값도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들의 방향을 고려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이 1개, 2개, 3개가 되어도 결국 단면에서는 수직힘과 수평힘만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경사 단면의 면적 A는 수직 단면 AX를 코사인 세타로 나눈 값으로 쓸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값은 AY를 사인 세타로 나눈 값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힘 FX, FY 또는 FXY가 단면에 균일하게 작용하므로 경사면에 발생하는 응력도 균일하다고 볼 수 있고 인장응력과 전단응력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인장응력 시그마 t는 A분의 FT라고 하는 식에다가 앞에서 구한 값들을 대입하게 되면 13.5 메가파스칼을 얻을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전단응력 타우에서도 마이너스 2.5 메가파스칼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조합 하중을 받을 때 모어원을 작도해 보겠습니다. 상계의 디귿 식에서 시그마 t와 타우 s에 관한 식을 변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fx, fy, fxy 등의 외력이 주어졌을 때 이 값들을 해당 면적으로 나누어서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와 같은 대체 응력으로 바꾸어 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응력 시그마 t와 타우 s는 다음과 같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앞서서 적용한 예와 같이 삼가함수에 대한 백악 공식을 써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식들을 다시 한번 변형을 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식 1과 식 2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상기 두 개의 식을 양변을 제곱해서 각각 더하면 다음과 같은 원호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원호의 방정식은 중심이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0이고 반지름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앞서서 전단력이 없는 경우에 반지름보다도 타우 xy의 제곱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해져서 반지름이 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의 변수는 시그마 t와 타우 s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직접 외부에 가해진 힘을 이용하여 보어원을 그리고 특정 경사면에서 인장 응력과 전단 응력을 구해보고 몇 가지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사각형 구조 요소의 응력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가 보시는 바와 같이 하중을 받고 있습니다. 보어원을 그려서 요소 중앙점에서 다음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 단면에 작용하는 응력은 균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첫 번째, 수평 축과 이루는 각이 세타가 45도인 경사면에서 발생하는 인장 응력과 전단 응력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원의 그래프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식을 따라 가보면 중심 C는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해서 80메가파스칼이 되고 반지름은 공식에 의해서 50메가파스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 기준선 2세타1이라고 하는 값은 공식에 의해서 53.2도가 되겠고 세타가 45도이므로 2세타-2세타1은 36.8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 P에서의 인장 응력과 전단 응력을 도형을 이용해서 직접 구해보면 시그마 T는 C 플러스 R 코사인 2세타-2세타1 으로부터 120메가파스칼을 구할 수가 있고 타우 S는 마이너스 R 사인 2세타-2세타1으로부터 마이너스 30메가파스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서 요소 내에서 최대 또는 최소 인장 응력과 최대 전단 응력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최소의 인장 응력은 원이 시그마 t축과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을 하고 시그마 max는 중심에서 r만큼 오른쪽으로 떨어진 지점, 즉 130메가파스칼이 되겠고 인장 응력의 최소값은 원의 중심에서 r만큼 좌측으로 이동한 30메가파스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어원으로부터 최대 전단 응력은 반지름과 같고 원의 그래프에서 탑의 위치에 있는 점이 되겠고요. 그 값은 50메가파스칼이며 발생 지점은 탑이기 때문에 90도 플러스 53.2를 둘로 나눈 72.6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그마 x와 시그마 y가 80메가파스칼로 동일하고 전단 응력이 없을 때는 이미 세타 방향에서 인장 응력과 전단 응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특수한 경우로서 직교 방향의 인장력이 서로 같고 전단력이 없다면 모어원은 중심이 C는 맞는데 반지름이 0이 되어버리므로
모든 방향에서 발생하는 인장 응력은 110메가파스칼로 일정합니다. 또한 점에서 발생하는 전단 응력은 0이 되겠죠. 따라서 이 상태는 어느 특정 점에서 정수압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물 또는 구조 요소에 힘이 작용하면 재료의 내부에는 응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응력은 3차원 공간상에서 점과 방향으로 정의된 단면에 작용하며 단면의 수직인 인장응력 1개와 단면에 평행한 전단응력 2개가 존재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평면 응력 상태를 다루었는데 이를 위해 두께 방향의 전단 응력을 무시하고 인장 응력 1개와 전단 응력 1개만을 고려하였습니다. 구조 요소의 여러가지 형태의 힘들이 작용할 때 요소 내부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모어원을 도입하였습니다.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이용하여 모어원의 중심과 반경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좌표 평면상에서 원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임의 점과 단면에서 발생하는 인장 응력과 전단 응력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XY 방향의 인장 하중과 전단 하중이 작용할 때 가장 복잡한 모어원이 그려지는데 작용하는 힘들을 하나 또는 두 개를 제거하면 모어원은 그만큼 단순한 모양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로서 직교 방향의 인장력이 서로 같고 전단력이 없는 모어원은 하나의 점으로 표현되며 그 점에서 모든 방향으로 정수압이 작용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응용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